안녕하십니까. 쓴소리 박사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는 성공적인 이모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. 노동경제학에서는 인생 이모작을 50대 이후 일모작을 끝내고 은퇴 이후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흔히 뭐 이런 말이 있죠. 일모작은 국영수를 잘해서 소위 대학을 좋은 데 나오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입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년 때가 오죠.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일모작이 끝났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런데 뭐 그 좋은 대학을 나와야 뭐 일모작을 하는 것이냐? 그건 아니죠. 일모작이라는 것은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한 업을 계속 일정 기간 종사를 하다가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제 그 직을 그만두게 되죠. 소위 말해서 퇴직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모작이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일모작이 상당히 이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. 그건 왜 그렇습니까? 소위 말해서 노동시장의 그 변화 때문에 그런데요. 조기 은퇴 바람이 불죠. 그래서 아무리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, 공부를 열심히 해서, 좋은 회사 들어가 봐야, 5, 6도 4, 5정이란 말이 나오면은 그 조기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. 뭐 45세 정년, 56세까지 일하려고 하면은 도둑이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, 그래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유치원에서부터 그냥 우리 학부형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막 투자를 해가지고, 이 급기야는 명문대를 갔단 말이에요. 자기 자녀가. 그래서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, 이 좋은 회사일수록 빨리 내보내요. 왜냐하면은, 뭐 자꾸 새로운 기술, 새로운 경영 방식이 도입되면서, 이 낡은 사람을 내보내야 그 회사가 발전한다. 그래서 명퇴 엄청난 돈을 주면서까지도 명퇴를 받고 내보낸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일모작 단계가 굉장히 빨라진다.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. 자, 그러면은 인간 수명 100세 시대에 일모작 이후에 이모작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이모작. 그래서 어떻게 이모작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. 이제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관건이고 그래서 노동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죠. 저도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 논문도 여러 개 쓰고 그랬었지만은 이 정답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은 자기 그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. 우선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. 조건적 상황이 중요한데 자 일모작 단계에서 충분히 은퇴 이후에 그 생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아놨다 하면은 이제 그 반드시 돈 하면서 이모작을 생계형으로 뛰어들 필요가 없어요.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우리나라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 가난한 노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생계형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.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모작 생계형 이모작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.
하나는 자발적 생계형 이모작, 그리고 두 번째로 강요적 비자발적 생계형 이모작, 이렇게 나누는데, 전자의 자발적 이모작 경우가 좀 너무 안타깝고 한심해요.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수렁에 빠진다는 거죠. 돈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. 자기 자산이 충분히 있어요. 요즘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서울 아파트 웬만한 그 청산하면은 충분히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데도 계속 돈 하면서 스스로 구렁에 빠진다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자발적 이모작이고, 그 비자발적 이모작, 비자발적 생계형 이모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뭐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당장 그 먹고 사는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강요적으로 이모작 생계형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걸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계형 이모작의 경우는 국가의 책임도 있습니다.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뒷받침이 돼서 노후에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수준의 공적 연금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좋겠지만은,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이번에 국민연금 4개 안을 발표했지만 그 어느 것으로 가도 그렇게 생계를 충분히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이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어렵다.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계형으로 가지만은,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모작으로 뛰어든 사람의 경우는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. 그래서 이 비자발적인 노년을 보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 사회에서 공적 부조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,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자기가 용돈을 본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피하겠죠. 그런데 이제 자발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. 첫째는 이 이모작을 하고자 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는 거죠. 그래서 건강을 잃게 되면은,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건강을 잃게 되면은 놀고 싶어도 놀 수도 없고, 또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. 그래서 반드시 이모작 단계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?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일모작은 국영수로 살았지만은 이모작은 예체능으로 살아야 된다.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,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예를 한다든지, 또 악기를 다룬다든지, 또 뭐 운동을 한다든지, 뭐 이렇게 해서 예체능으로 이모작 단계에서 삶을 살아가야지, 계속 일모작에서 뭐 저 같으면 이제 노동 전문가로 한평생 살아왔는데, 이모작 단계에서까지 노동 전문가로 골치 아프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. 그래서 건강할 때 예체능으로 이모작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가치관의 변동, 의식 구조의 개혁이 수반돼야 되는데,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다. 그러면 그 돈을 다 쓰고 가는,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방안을 지금부터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지. 뭐 예를 들면은 자식한테 뭘 남겨줘야 되겠다, 이런 식으로 인생을 디자인하게 되면은
그것은 정말 고달프다. 빈곤의 그 노인 빈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. 그런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건강하고 팔팔하고 씩씩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모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모임이 있다면은 빠지지 말고 절대로 빠지지 말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가야지 혼자 외돌토리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그 건강도 해치고 그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연말 연시 모임 많이 있죠.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서로 이렇게 이 더불어 사는 새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